변호사님 개인적인 얘기도 좀 뭐 하죠 뭐. 네, 여쭤볼게요. 가장 궁금한 게 이번에 총선 나오실 건지인데요. 나갈 겁니다. 뭐 예. 저는 뭐 사실 제 앵커 아시다시피 저는 17대, 18대, 19대 경기도 군포에서 출마했습니다. 네. 그게 제 보수 진영에서 가장 험지죠. 아직까지도 국회의원 당선이 된 적이 없고요. 그 이후로도. 근데 아마 대통령께서 대구로 가시지 않았으면 제가 대구에서 정치를 시작하진 않았을 겁니다. 19대 이제 군포에서 낙선하고 3번 낙선하면 그게 이유 어찌 됐든 간에 저는 평가 끝났다고 봤기 때문에 정치를 접으려고 했던 거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대선이 있어서 예. 대선까지 도와드렸던 거고, 그러다 지난번에 이제 아시다시피 송파을에 네. 출마를 했다가 뭐 옥새 파동 있었지만 그것도 뭐 당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 따랐던 거고,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대구를 내려가시면서 아시다시피 이제 가까운 가족분이 있지만 서울에서 사업하고 계시고 예. 뭐 돌봐주실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대통령 모셨던 참모진들 또 대통령 모시기에 좀 적당치 않고 이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러면은 혼자 계시니까 뭐 저는 고향이니까 예. 고향이니까 내려가도 뭐 사실 어릴 때 자랐던 고향이니까 크게 부담은 없었어요. 근데 또 식구들은 약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식구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설득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뭐 저는 출마 지역은 대충 정했습니다. 뭐 지역에서는 왜 아직 출마 지역을 얘기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네. 제가 뭐 이 지역이 유리하다 저 지역이 유리하다 이렇게 출마 지역을 지었으면 군포 같은 데서 3번을 출마를 안 했겠죠. 다만 출마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 명분을 지역 주민들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제가 대구에서 정치 시작한 명분이 뭐냐? 그럼 뭐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 그래서 그 명분에 걸맞은 데서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곳에서 출마를 하려고 뭐 정했지만은 아직 발표를 안 했던 게 이제 마지막 요 탈고가 끝나고 나야 이제 저도 뭐 요 정리해 드리고 네.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해서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뭐 웬만하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다 있으니까 대구에는 네네. 말씀이 좀 조심스러울 것 같긴 한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요건 좀 여쭤보고 네, 싶은데요. 네, 사실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게 대구 달성군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이 지역에 혹시 나오시지 않을까? 그래서 달성군에 지금 현재 추경호 네. 부총리가 있는데 네. 여기를 놓고 좀 두 사람이 경선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뭐 그런 얘기 지역에도 많이 돌고요. 또 그쪽에 출마하는 얘기도 있고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예. 제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당에도 또 정부에도 중요한데, 이제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그쪽 달성에 경선이 들어가서 추경호 부총리랑 이제 경선하게 되면 이게 마치 대리전이 되는 양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어느 다른 진영에서 굉장히 원하는 구도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결정은 안 할 겁니다. 아, 네. 대리전이라 하면은 그렇죠. 전직 현직과 대통령과 현직 현직과. 대통령. 그렇죠. 예. 그럼 누구 좋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좀 한 가지 좀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 사실 대구시장에도 도전을 한번 하셔서 그렇죠. 근데 네. 그때 이제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 맡으셔가지고 영상으로도 어떤 메시지를 네네. 내시고 했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총선 때 별 역할을 안 하시겠다 하더라도 유영하 변호사는 또 도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2004년도 이제 검사를 그만두고 17대 총선 처음 출마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뭐 그렇게 후회스럽다는 결정은 없었는데 딱 하나 꼽으라 그러면은 예. 그때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했을 때 대통령께 이제 후원회장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정말 편하게 뭐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흔쾌히 하셨는데 예. 생각이 되게 짧았다고 보죠. 정치를 떠나신 분을 네. 제가 본의 아니게 정치 일선으로 모시고 돌았다 이런 후회가 되게 많았고 좀 조급했다, 저답지 않았다는 끝나고 복귀를 했을 때 내가 좀 급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뭐 이 자리에 있기까지 대통령을 떠나서 생각할 수는 없겠죠.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활동도 했지만 2004년도 처음 뵙고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인연이 있었는데 예. 그렇지만 이번 총선은 그냥 저는 제가 혼자 할 겁니다. 하고 네. 뭐 대통령께서 마음속으로 지원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뭐 제 사무실 개소식에 오시거나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모시겠다 하면 말리진 않겠지만은 그냥 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혼자 할 수 있고요. 뭐 예. 저는
수도권 험한 데서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뭐 선거운동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단 뭐 지역을 바닥을 이제 낯선 곳이기 때문에 천천히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제 어떤 사람이라는 걸 먼저 좀 알려야 되겠죠. 네. 네네. 예. 그게 약간 후회되는 기억이라고 하신 게 조금 그쵸. 저는 의외로 아니요, 다가오네요. 저는 답변이.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어떤 걸 해본 적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뭐 대통령 변호인을 맡고 또 대통령께서 다른 사람을 접견 안 하시다 보니까 예. 변호사 역할을 떠나서 뭐 옥바라지도 하고 또 다른 소상구도 챙기다 보니까 어쩌면 집사 역할도 하게 되고 뭐 비서 역할도 하게 되고 때로는 언론에 뭐 말씀도 대신 전해드리기도 했지만은 그러면서 수많은 억척과 뭐 그런 것도 들었지만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는 그게 사실도 아니었으니까 그냥 예. 시간이 지나면 밝혀진다는데 그 문제는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죠. 제가 급했다. 그리고 판단이 잘못됐다. 근데 판단이 잘못된 건 제가 인정을 하니까. 근데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두 번이 반복되면 그 습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제가 판단해서 저잡지 않았다는 결정이니까 두 번 다시 그런 결정을 할 리는 없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대구 출마는 결심을 아, 하셨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네, 지역구가 어디가 될지는 한번 기다려. 뭐 연말 연초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런데 국민의힘 상황이 좀 많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출마를 좀 염두에 두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대체 당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이제 결정이 됐고 네네. 그러면서 소환이 되는 게 성공한 비대위가 박근혜 비대위. 네네. 뭐 그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2004년도, 2019, 12년도가 제가 이제 다 출마했을 때입니다. 2004년 처음 출마했을 때고 그때 아시다시피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한나라당이 굉장히 뭐 괴멸 수준까지 갔었죠, 사실.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비대위로 오셨는데 그때 성공했던 거는 그런 겁니다. 절박성이 있었다는 거죠. 이 무너진 당을 살려야 되는 절박성. 예. 그리고 내가 이 절박성을 기초로 국민들에게 정말 진정성 있게 이걸 바꾸겠다. 그런 진정성을 호소하셨죠. 그래서 국민들이 설득이 된 거고 그래서 저는 성공했다고 보는 거고 2012년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당 체질도 바꾸고 당명도 바꾸고 로고도 바꾸시면서 그러니까 저는 비대위가 성공하려면 첫째 이 당이 처했던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예. 그게 절박성이 있어야 돼요. 선거는 절박성이 있어야 표를 얻듯이. 그런 그 절박성에 토대면서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정말 이렇게 바뀔 거니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는 예. 그런 두 가지만 있으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2004년은 뭐 그런 상황이었고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이랑 조금 뭐 아주 똑같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약간의 좀 유사성이 있는데 당시 이제 여당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정말로 이제 다음 차기 주자로서의 이제 박근혜 당시 이제 비대위가 좀 필요했던 상황인데 지금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봤을 때는 그 정도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윤석열의 아바타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시각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서요. 저는 이제 정치인들이 언어를 쓸 때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 예. 지켜야 될 예의가 있다고 봐요.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아바타라는 게 이제 분신인데 그걸 좋은 뜻으로보다는 주로 조롱하고 그렇죠. 나쁜 뜻으로 예. 많이 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반대를 할 때는 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그렇지만 이래서 나는 반대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다른 명칭을 프레임 붙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한동훈 장관께서 아직 뭐 비대위의 위원장 선임되신 것도 아니고 또 본인이 수락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은 없어요. 다만 제가 아는 건 언론을 통해서 이제 추대 여론도 있고 당에서 네. 반대 반대 여론도 있는데 그 반대하신 분들은 그럼 한동훈 장관 반대하는 논리나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추대하는 논리로 보면 다 이런 타당성이 있어요. 예. 중요한 거는 이제 당원들이 이 시점에서 이 당의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당의 문제점이 뭔지 본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그럼 반대할 땐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반대할 때는 그럼 나는 A라는 사람이 이래서 반대하니까 내가 볼 때는 B라는 사람이 이래서 좋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 대안을 제시하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안을 갖고 반대를 해야지 반대하고 나면 그다음에 사람은 누굴 찾을까? 예.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예.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반대만 할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사전 질문제 보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시냐 말씀이 계셨는데 저야 개인적으로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얘기 드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면 그게 또 대통령을 소환합니다. 그래서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뜻처럼 비치니까 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지금 질문이 그거였는데 혹시 대통령이 뭐 정치에 뭐 참여하시거나 이건 아니더라도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이나 뭐 왜냐면 언론 뭐 기사 같은 거 다 보실 거니까 다 보시죠. 근데 뭐 별 말씀 안 하십니다. 예. 그렇게 뭐 현실 정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 안 하시고 어쩌다 뭐 한마디씩 하시죠. 뭐 또는 저한테 물으시기도 하고 그런데 뭐 그냥 원론적인 수준에서 대화하고 오가고 또 뭐 대통령과 나눈 얘기를 설사 어떤 말씀이 계셨다 그래도 제가 여기 소개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